야, 이 사건은요. 네. 제가 진짜 할 말이 한 3시간 있는데요. 아, 네네. 제가 이럴 줄 알고 준비 안 합니다. 이게 어떻게 알고 저를 이 뉴스를 선택했죠? 네. 첫째, 네. 추미애 장관을요. 직권남용으로 4번 고발 조치를 한 사람이 접니다. 아, 진짜? 예, 아. 당시에 대선 캠프 꾸려줄 때 네네. 김건희 여사한테 감사하다는 전화 받은 사람입니다. 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힘든 네. 그 윤석열 총장 네. 지켜줘서 고맙다고 네, 전화 네, 받은 네, 사람이에요. 아. 그 정도로 제가 추미애 고발 제가 담당 변호사였다니까. 아, 그러면 추미애를 보수의 여전사로 만드는데 일조하셨군요. 당연하죠. 아. 추미애가 이번 정권 탄생시킨 그렇죠. 성모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네, 보수의 어머니입니다. 보수의 아버지 누구죠? 조국.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네. 자, 전에 다니는데 성불하십시오. 자, 네. 1심 뒤집어지고 네, 자, 네, 여러분 네, 네. 뉴스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네네. 징계를 당했어요. 그 네. 징계 내용이 정직 2개월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 징계는 부당하다라고 네.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징계를 네네. 취소시켜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행정소송을 할 때는 집행정지까지 같이 하거든요. 네, 네, 집행정지가 뭐냐면 가처분 같은 거예요. 아. 지금 이 정직 2개월을 네. 스톱시키고 네네. 본안 판결 끝날 때까지 스톱시켜 주세요라고 해서 집행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을 같이 넣습니다. 네. 그런데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잘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소송이 끝날 때까지 네. 이 징계가 효력을 발휘하면 아, 되잖아요. 그 기억나네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딱 출근하시던 집행정지 받고 당연하죠.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하네요. 집행정지가 됐기 때문에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맘때였네요. 요맘때. 맞습니다. 그런데 네. 1심에서 정직 2개월이 합당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항소를 했는데요. 드디어 항소심에서 네. 이거는 위법하다고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 게 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미애 직권남용이거든요. 네. 이거. 추미애 당시에 네. 이거 사안만 봐도요. 너무 명확합니다. 보세요. 첫째, 재판부를 분석한 판사 문건 작성. 아. 판사 문건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재판부가 있으면 재판 항상 원고하고 피고가 하죠. 그렇죠. 원고도 피고도 판사가 누군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느 고등학교 나왔고 어느 대학을 나왔으며 연수원 몇 기인지 누가 친구인지 성향이 어떤지 그게 없었다면 오늘의 유창원 보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요. 네. 변호사인 저도 해요. 맞습니다. 법조인 대간에 다 나와요. 네. 그리고 요즘은 전 국민이 다 판사에 관심 있습니다. 아니 전 국민이 검색하면 다 확인돼요. 맞습니다. 그 법조인 대관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거기 가면 다 줘요. 그러니까요. 무슨 깜깜이 재판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자 그러면 재판에 민사의 원고 피고가 있으면 네. 형사도 원고 피고가 있죠. 네. 형사의 원고가 누구죠? 그게 네. 검찰이에요. 맞습니다. 피고는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맞습니다.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 원고가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누군지 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깜깜이 재판하나요? 이 얘기는 내가 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 그 학교 교수를 미리 알고 있으면 입시비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네. 이야기죠. 그럼 당연히 알아야죠. 더 재밌는 건 추미애가 판사 출신이에요. 네. 이 나쁜 사람이 이게 소위 말하는 관행이고 그게 검찰의 업무라는 거 알면서 이걸 지적해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사유가 늘 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막 블랙리스트처럼 뭐 민간 사찰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민간인 사찰했구나 판사 사찰했구나 검찰이 이제 이걸로 판사까지 들고 협박하듯이 그걸 국민들한테 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 더 나쁘다고 보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 뒤에 박범계 장관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 사람도 몰랐겠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놓고 이걸 가지고 국민들 속이겠다? 네. 가짜 뉴스 만들어요? 우리가 최소한 박범계가 삼내 슈퍼 사건에서 억울한 애들에게 살인자 누명을 씌웠던 건 알아야 박범계한테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는 걸 모두 원고도 피고도 다 네. 알고 있었던 사정입니다. 네. 두 번째. 이건 더 재밌습니다. 네. 채널A 사건 감찰 수사방해. 아. 여러분 이동재 기자가 구속됐다가 네. 풀려났는데 네네. 최종 무죄 판결 받은 거 아시죠? 맞습니다. 제가 신라젠 사건 또 이야기할까요? 네. 신라젠 제가 변호사예요. 신라젠 변호를 제가 했어요. 진짜? 신라젠 사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 제가 네. 금융법 박사잖아요. 네네. 신라젠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주가 상승 이거 없어요. 그럼요. 내부 정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처음에 돈이 돌아서 경금으로 나와서 그 이제 대주주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네. 돈을 넣었다가 다시 빌려줬다가 1년 뒤에 갚은 그러니까 돈이 한번 돌아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회사도 피해가 없잖아요. 돈이 다시, 네. 다시 들어갔으니까 그게 전부 다예요. 아. 그런데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유시민이 그렇죠. 그거 저기 뭐야 한참 상장 준비할 때 행사에 와서 축사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요 회사가 작살나고요. 아. 거기 임원진이 전부 구속됐습니다. 아. 그게 신라젠 사건의 처음과 끝이에요, 여러분. 네. 만약에 제가 네, 네. 기회가 있으면 신라젠 사건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렇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요. 네. 문재인 정부하고 뭐 이런 데서 어. 오히려 뭐랄까 좀 거품을 만들어 놓은 사건이에요. 음모론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주가 조작 있는 것처럼. 주가 조작도 없고 예. 내부 자금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네. 너무 신기할 정도로. 저도 깜짝 놀라서 처음에 봤는데 왜 이렇게 간단하지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징역 5년 나와요. 아. 웃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사건에 그때 맛을 들어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얘기하는 거군요. 그럼요. 이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미 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시민도 거의 가세했고. 네. 그런데 이동재 기자가 뭔 죄를 졌어요? 검언 유착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없습니다. 그 검언 유착 구조가요. 약간 고발 사주 구조하고 비슷해요. 검언 유착 구조. 아. 야, 내가 너를 정보를 줄 테니까 그렇지, 네가 그렇지. 고소해. 내가 그렇지. 정보를 줄 테니까 네가 수사해. 아. 그거는요 황운하 같은 하명 수사하는 놈들이랑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거 민주당하고 똑같이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러네요. 하명 수사가 아니에요. 그러네. 결국 이동재 기자 무죄 받았죠. 네. 그리고 최강욱 의원 이동재 기자한테 지금 손해배상 해주라고 법원 판결 났잖아요. 300만 났습니다. 원인가. 1심 판결 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 뭘로 네. 났냐? 이거는 전부 거짓 뉴스입니다. 맞습니다. 완전 거짓 뉴스로 끝났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징계를 한다? 이번에 항소심을 해보니까 채널A 이 사건이 검언 유착도 아니야. 아니지. 이동재도 아무 죄가 없어. 아무 죄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세 번째 또 이야기할게요. 정치적 네? 중립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아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되려면요. 예를 들면 그 윤석열 네. 검찰총장이 네. 이성윤 지금 법무부 법무위원처럼 네. 연구위원처럼 조국 출판 기념회에 가가지고 그러네. 조국이 검찰 개혁의 선봉자다. 맞네. 조국은 희생자다. 이러는 게 중립 의무 위반이에요. 맞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비교해 드릴게요. 네. 그때 최강욱 있었고 조국 있었고 이성윤이 나왔죠? 네. 이성윤이가 축사했죠? 네. 그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맞습니다. 채널A 뭐 검언 유착 아이고 항우나 네.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 정점에 누가 있죠? 문재인, 임종석, 조국 있죠? 네. 그게 바로 청와대 하명 수사고 그게 맞습니다. 바로 경찰과 청와대 유착이에요. 아, 네. 너무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완전 비교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과 네. 그 나쁜 짓을 한 걸 비교 투영해서 나쁜 짓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집단과의 그러네요. 대결입니다. 맞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조상규 아카데미에서 여러분 지식으로 무장하시고 팩트로 무장하시고 사실관계로 무장하셔서 법리로 네. 무장하셔서 정말 거짓 뉴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퀴즈의 여왕 김유진 대표. 편파보도는 할전정 거짓 뉴스는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종교 같네. 우리 쨍님 감사합니다. 네, 2,000원.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2,000원 더해서 네. 5번 들어올 거 믿습니다. 네, 저희는 JSK교입니다. JSK 살라미 후원 환영합니다. 웰컴. 자, 그다음. 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정말 해프닝으로 끝이 나버렸어요. 네, 그때 당시에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 끝이 나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짓 뉴스가 고발 사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가 시켰다. 네. 윤석열 시켜가지고 최강욱 고발하게 만들었다. 네. 뭐 개코 같은 소리. 그 완전 거짓 뉴스죠. 네, 여기에 또 그거예요. 우리 한동훈 장관을 끼워 넣으려는 불순한 의도. 맞습니다. 근데 그 사고 누가 쳤습니까? 김의원 사과 한마디는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김의원 덕분에 정점식 의원, 네. 조상규 변호사 다 아작났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그런데 없는 이 와중에 사람. 김웅현 또 김주혜 발언으로 또
나 김웅 의원이요. 인간적으로 김정은하고 정치- 닮은 거 이준석 아닙니까? 정치 생명 끝나니까 거의 이준석에 붙어가지고 이준석 옹호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저는 김웅 의원 그렇게 김웅 의원 자기가 어디 출신인 줄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꿀 빨았잖아요. 검사 외전으로 뜬 사람입니다, 저분이. 소설이나 쓰세요. 그냥 추아리 같이 추미하고 소설가로 남으세요. 유시민 작가처럼 김은 작가로 남으세요. 의원 하지 마세요. 그러네. 저는 김웅 의원이요. 정말 사과 한마디는 있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구 손준성 아작났죠? 맞습니다. 덕분에 탄핵까지 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여기 또 사람은 피해자 아니십니까, 조상규 변호사님? 완전 피해자죠. 저 압수수색 당하고 저 핸드폰 네. 뺏기고. 제가 뭔 잘못이 있어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 정말. 그리고 그때 그 누굽니까 조성은 조성은하고 관계를 밝히시라니까요. 어떤 관계인지. 아 김웅 진짜. 그래 김웅 네. 같은 사람 빨리 제끼고 거기다가 저 훌륭한 조선을 맞습니다. 넣어줘. 전투력 강한. 조상규? 아니 조상규는 사천남의 아동. 사천남의 아동에서 반드시 살아 네, 돌아오겠습니다. 네.